네, 그동안 이 기초임금에 대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러한 댓글이 이제 모여서 여론이 되었고 그 여론이 기초임금의 중요한 정책도 바꿨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댓글이 기초임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 보충성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줬다 뺐던 이 기초임금에 울었던 극빈층의 노인들 이제 웃을까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정부 산하위원회에서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초임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저소득 노인을 기초임금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현행 노인 기초보장체제를 손질해서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 수급노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노인 세대 중에서 가장 빈곤층인데 이들은 현재 두 개의 복지장치를 통해서 국가에서 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 생계급여, 생계비라고 하죠. 그리고 기초연금 이 두 가지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줬다가 뺐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이 생계급여에서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장치에서 보전을 받고 있는다 하더라도 기초임금은 그만큼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 댓글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드디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보충성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충성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 준다는 말이고요.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기초임금법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초임금법에 의해서 기초임금을 받았지만 여기에서는 그만큼 빼준다. 그렇게 이야기가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 법률이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처럼 기초임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인해서 극빈층 노인이 사실상 기초임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 기초생활 이 생계급여 수급 65세 이상 노인은요 71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62만 1000명은 기초임금을 받아도 이 보충성 원리, 보충성 원칙이죠. 이거에 의해서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했죠. 그러니까 기초임금을 줬다 뺏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8만 9천 명, 이 71만 명 중에 나머지 8만 9천 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득 기준에 걸려 탈락할까 봐 아예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여러분 표를 보면은요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가 71만 명인데 그 중에서 기초임금을 아예 타지 않는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약 8만 9천 명. 이 사람들의 급여 수준은 평균 52만 3천 원 정도 됐었어요. 기초생보 탈락 우려로 이 기초임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자, 기초임금과 동시 수급자 62만 1천 명인데 그만큼 또 다시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급여는 52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임금을 29만 7천 원 정도 받으면 생계급여는 거기에서 뺀 나머지 22만 9천 원 정도 줘가지고요. 이 보충성 원리로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급여액은 사실상 거의 비슷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임금을 필수 지출로 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받는 기초임금을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이 생계급여자들의 소득 인정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포함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이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 보충성 원칙에 구속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자는 것이었고요. 또 급여가 이걸로 인해서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0% 혹은 50%만 유지를 하자.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들여다봤더니 작년 12월 기준 약 71만 명이 대상이었지만 그중 62만 명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받았어도 생계급여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거의 같은 금액이었었고요. 나머지 8만 9천 명도 기초연금 자체를 아예 신청하지 않았어요. 의료 혜택이나 이 주거 혜택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처럼 이중적인 정부 지원 급여 수급 시에는 서로 상충돼서 삭감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일부만 지원하는 방안, 약 30%에서 50%도 소득 역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것이 개선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 영상, 이때까지 저희 영상 댓글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을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기초연금과에서 이거를 모니터링 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고영인 의원 이 기초연금제도 관련 세미나를 가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었죠. 저한테 유튜브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과장님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군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영상의 댓글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정책으로 입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이 정책 관련 주요 댓글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은 기초연금의 이 주요 댓글은 기초연금을 100% 보편적으로 지급해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재원이 없다면 지급 연령을 70세로 조정해서라도 보편적인 지급을 해달라. 네, 그러니까 돈이 없다면 70세로 조정해서라도 보편적 해달라. 그리고 요번에 이 대통령 공약인 40만 원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 이 40만 원 인상하지 말고 그 재원으로 보편적 차등 지급을 해달라.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혹은 10만 원이라도 보편적 지급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죠. 또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해달라. 부부 감액제도를 폐지해달라.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지 말고 줬다 뺏도록 하지 말아달라. 네,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이 여섯 번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이 상충되는 제도는 이번에 정부가 이 정책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댓글이 모여서 여론이 형성되니까 드디어 정부 조직에서도 이 여론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기초연금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죠. 이 댓글들이 여러분의 정책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